지난주에 첫 시간에 공부했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조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법률행위했을 때 그때만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이 법률행위했을 때 그때만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죽은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썼다 할지라도 그때는 권리 변동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또 법인 기억을 부여받은 단체가 법률행위했을 때 그때만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법률행위했을 때 무조건 다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능력까지 있어야만 권리가 발생해요. 그럼 의사능력은 도대체 뭔가? 이거는 여 앞에 이제 의사능력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의사결정능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권리변동 생기지 않습니다. 의사결정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능력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판단능력과 조종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판단능력과 조종능력. 그래서 이 판단능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리 분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뜻이고, 조종능력은요 자기 의사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판단능력이나 조종능력까지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했을 때 그때만 유효한 법률에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판단능력과 조종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의사무능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의사무능력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의사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의사무능력자는 누가 있는가 보면은 이건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유아가 있죠. 유아는 누구냐면요 2살, 3살 먹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들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권리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취자예요. 만취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유아나 만취자나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법조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이 없다 이 뜻이 되겠죠. 법률행위 효력이 없고 권리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런 의사능력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의사능력까지 있으면 완전히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세 번째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행위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행위능력은 도대체 뭔가? 이거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행위능력은 이런 거예요.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다시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행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행위능력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이렇게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위무능력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위무능력자. 이런 행위무능력자는 누가 있는가? 이것도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정치산자가 있어요.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금치산자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우리가 행위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하죠. 미성년자는 도대체 뭔가? 미성년자는요 만 20세 미만자로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만 2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혼인을 해버리면 성년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자로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가 미성년자죠. 한정치산자는요 낭비벽이 심한 자 또는 심신 박약 상태에 빠진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한정치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치산자는요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치산자죠. 그래서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행위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한정치산자의 개념, 금치산자의 개념이 팍팍 와닿는 개념이 아니죠. 이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한자 뜻풀이 하는 겁니다.
이 한정치산자 할 때 이 산자가요. 산자가 재산할 때 산자입니다. 치자는요. 다스릴 치자예요. 다스릴 치자.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금치산자는 뭐겠습니까?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 재산상 법률행위를 못하게 금지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금치산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행위무능력자라고 하고 이런 행위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행위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하게 되면 일단은 유효하게 법조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당해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당사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결국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당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공부했죠? 이 능력은 권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복습해 볼게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행위능력이 없으면 행위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당해 법률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당사자 파트 효력 요건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해 볼게요. 교재 잠깐 보시죠. 교재는 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34페이지요. 34페이지 보시면 2번 목차 중간에 굵은 글씨로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써있죠. 그러면서 파란색 1번에 의의라고 써있죠. 이 의의 파트는 밑줄 칠 거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2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나오죠. 그 성립요건의 양가로 1번 보시면 일반적 성립요건 그 내용을 쭉 밑줄 치세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이걸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란색 3번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나오죠. 효력요건이요. 그러면서 양가로 1번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나옵니다. 그 일반적 효력요건 파트 보시면 표가 하나 있죠. 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표에 써있는 내용들을 다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의사표시는 진화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써있죠. 그래서 쭉 밑줄 치시고 그 당사자 파트 옆에 오른쪽으로 옆에 보시면 공란이 쭉 있죠. 공란에다가 가피를 좀 해놓으세요. 당사자 파트 오른쪽 공란에다가 가피를 해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의사무능력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에 누가 있는가? 조금 전에 3명의 당사자를 말씀드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의사무능력자 누가 있었습니까? 써놓으세요.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 이렇게 3명 당사자를 써놓으세요. 의사무능력자에는 유아가 있고 만취자가 있고 정신병자가 있었죠. 또 그 밑에다가 행위무능력자라고 써놓으세요. 행위무능력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래서 미한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가 있고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는 거. 그럼 다시 또 연습할게요.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법조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행위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법조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그 페이지 밑으로.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파란색 4번 목차. 파란색 4번 목차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써있죠. 거기에 양가로 1번 내용을 쭉 밑줄 치세요. 그게 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부존재의 문제이다. 부존재의 문제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성립의 문제하고 효력의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유효, 무효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겠습니까? 양가로 3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만 쭉 밑줄 치세요. 그 내용 다. 일단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입증되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립 요건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 누가 입증 책임지는 거냐면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계약이 성립했으니까요.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밑줄 치시고요.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이 입증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입증 책임은 묶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성립 요건은 효력 발생 주장자가 입증 책임지는 것이다. 뭐 이 정도 먼저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입증 책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 이 종류는 이제 법률행위는 그 구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쭉 교재에 나열이 되어 있죠.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가? 맞습니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설명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언제 설명드릴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진도를 나가면서 이 설명이 필요한 챕터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을 드려버리면 그 설명이 필요한 챕터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